어르신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은 줄 알고 드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60세 이후에는 어떤 과일은 비타민 폭탄이 아니라 독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서 당뇨를 악화시키고 혈관을 막아버려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부르는 과일도 있다는 것.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방간을 유발시키는 천연설탕입니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저도 아침에 바나나에 우유 한 잔 먹고 나갈 때도 많은데 지금까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영상에서는 내과 전문의의 실제 조언과 사례를 통해 절대 피해야 할 과일과 매일 챙겨 먹어야 할 과일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이거 모르고 드시다간 약 대신 과일이 병을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놓으시고 앞으로 보내드리는 영상 자주 들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셔야 해요. 기억은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바나나는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변화에 따라 조심스럽게 섭취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건강한 과일 섭취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520g이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45개 정도의 양이에요. 바나나 속에는 포도당, 과당, 자당이 골고루 들어있는데 이 당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30분에서 1시간 내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실제로 70대 김영남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침 공복에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바나나 2개를 드셨는데 1시간 뒤 혈당을 재보니 180mg을 넘어섰습니다. 정상 혈당이 140mg 미만인데 말이죠. 이런 혈당 급상승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몸은 피곤함, 졸음, 갈증을 느끼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운 상태에서 바나나 같은 고당분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당분 중 상당 부분이 과당인데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오직 간에서만 대사됩니다. 과당이 간으로 들어가면 즉시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축적되기 시작해요.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정도로만 나타나다가 진행되면 간경화나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은 어떻게 바나나를 드셔야 할까요?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하세요. 바나나를 드실 때는 한 번에 한 개 전체가 아니라 반 개 정도만 드시고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드시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더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에는 85g에는 당분이 13.8g이 들어있고 열량은 57칼로리나 됩니다. 당분 많이 든 과일 2위 포도, 작은 포도송이 하나에도 각설탕 3개에서 4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70대 이영희 환자분은 포도는 과일의 여왕이니까 몸에 좋겠지 하며 TV 보시면서 포도 한 송이를 다 드셨습니다. 1시간 후 혈당을 재보니 220mg까지 치솟았고 어지럼증과 심한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어 섭취 후 20분에서 30분 내에 급격히 흡수됩니다. 노인 당뇨병 환자는 이런 증상들이 적게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 능력과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당분도 젊을 때보다 더 오래, 더 높게 혈당을 유지하기 때문에 위험하신 겁니다. 혈당 급상승 시 혈관 내벽 손상과 염증 유발 위험도 있어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65세 박정재 환자분은 포도는 혈당 지수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정보를 보고 안심하고 드셨는데 한 번에 200에서 300g씩 드시다 보니 혈당 관리에 실패하셨습니다. 포도에 포함된 과당은 간에서만 대사되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시니어분들은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과당 과다 섭취 시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 증가됩니다. 간에서 지방 축적되어 인슐린 저항성 악화될 수 있어 당뇨병 위험 증가가 올라갑니다. 포도 주스는 절대 금하시고요.
건포도는 당분이 4배에서 5배 높으니 주의하세요. 사과 1개, 키위 1개, 방울토마토 대체해도 좋으세요. 이번 과일도 놀라실 거예요. 수박이에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하게 자주 드시는데 수박의 당지수는 70이에요. 음식 혈당 지수 알려드릴게요. 고혈당 지수 식품으로는 바게트빵 93, 쌀밥 92, 도넛 86, 떡 85, 감자 우동 85, 딸기잼 82, 찹쌀 80, 옥수수 75, 라면 73, 팝콘 수박 72 등이 있어요. 수박은 라면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섭취 후 20에서 30분 내에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68세 정희순 환자분은 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박 2-3쪽을 드셨는데 1시간 후 혈당을 재보니 195mg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 공복 혈당이 110mg 정도였는데 거의 2배가 된 것이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수박은 대부분 물이니까 당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박 100g당 당분은 약 8에서 9g이에요. 설탕 4개에 5개예요. 72세 김영철 환자분은 수박은 물이 대부분이니까 소변으로 나가겠지 하시고 TV 보시면서 수박 반 통을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 혈당이 250까지 올라 응급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지수가 높은 과일을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배가 빨리 꺼지므로 당뇨병 환자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75세 이영희 환자분도 오후 3시에 수박을 드신 후 저녁 6시경 갑자기 어지럼증과 식은땀, 떨림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65mg로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환자분들에게 드실 수 있는 것 중에 견과류나 아몬드 5개에서 6개를 드시면 혈당 상승 완화도 되고 포만감으로 식단 조절도 할 수 있어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즈 한 조각 드시면 단백질로 당분 흡수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 추천드리기도 해요. 이제 노년기에 정말 중요한 과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구독하셨다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몇 번이고 보세요. 자주 들어야 습관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시니어에게 최고의 과일을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입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블루베리는 신이 내린 보랏빛 선물이라고도 불리는 블루베리는 많은 건강상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혈당에 안전한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혈당 부하 지수가 매우 낮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약 25로 매우 낮습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6일 동안 하루 150지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참가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당 스파이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세 최영수 환자분은 당뇨가 있어서 과일을 거의 못 드시다가 블루베리 한 컵 80질 드신 후 혈당을 재보니 130mg 정도로만 올라갔습니다. 다른 과일들이 180에서 200mg까지 올렸던 것과 큰 차이를 보였죠. 그리고 블루베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신시내티 의과 대학에서 치매 위험이 큰 노인 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블루베리를 섭취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뇌가 더욱 활발해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베리와 딸기를 섭취한 사람들이 인지능 저하 속도가 느렸으며 특히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섭취가 더 많은 사람에서 특히 인지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가 나왔습니다. 72세 김순덕 환자분은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셔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매일 블루베리 반 컵을 드신 지 3개월 후 요즘 손자 이름도 잘 기억나고 TV 프로그램 내용도 더 잘 기억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의 젊음을 유지하는 탁월한 항산화 기능 때문에 견과류와 함께 대표 브레인 푸드로 손꼽힙니다.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블루베리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감귤, 양파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이 들어있어 뇌신경세포의 신호전달을 촉진시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 K,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적정 섭취량은 하루 반 컵에서 한 컵 약 75에서 150지 매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과일과 달리 양 제한 없이 많이 드셔도 좋아요. 섭취 시간은 언제든 자유롭게 혈당 걱정 없이 아침 식사와 함께 간식으로도 너무 좋아요. 생 블루베리는
그대로 먹거나 요거트에 넣어서 시리얼이나 오트밀이랑 드셔도 좋고요. 냉동 블루베리는 생블루베리보다 영양소 손실 거의 없어서 스무디나 주스로 활용하시면 해동 후 그대로 섭취하시면 좋아요. 블루베리 주스 무가당로 드셔도 너무 좋아요. 100% 순수 블루베리 주스. 하루 1컵에서 2컵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블루베리가 특별히 건강에 좋은 분들은 당뇨병, 당뇨 전 단계 있는 분이나 치매 예방이 필요한 분이나 기억력이 걱정되는 분도 진짜 좋고요. 혈압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 블루베리 많이 드세요. 78세 박조순자 환자분은 다른 과일은 혈당 때문에 조금씩만 먹었는데 블루베리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먹은 후 머리도 더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니어분들께는 블루베리가 진정한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청춘이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사과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인데요. 특히 60세 이후 시니어분들께는 혈관, 장, 기억력까지 지켜주는 보약 같은 과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과가 왜 좋은지, 실제 사례와 함께 또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사과 속 팩틴이라는 섬유질이 혈관에 붙은 기름때,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죠. 70대 김동수 환자분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약을 드셨는데 아침마다 사과 반 개씩 드셨습니다. 6개월 뒤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주치의에게 칭찬을 받으셨대요.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사과는 단맛이 있지만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특히 빵이나 과자 대신 사과를 드시면 혈당이 안정적이에요. 65세 이미소 환자분 역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출출할 때 과자 대신 사과 4분의 1쪽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뒤 공복 혈당 수치가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불용성 섬유소가 많아 장 운동을 도와주고 과육에는 팩틴이 있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변비가 잦은 시니어분들에게 참 좋아요. 72세 박명자 환자분은 변비 때문에 늘 불편하셨는데요. 저녁마다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드시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배변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이게 뇌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미국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사과를 한 개씩 꾸준히 먹었을 때 기억력 검사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혈당을 안정적으로, 장은 편안하게, 뇌까지 지켜주는 말 그대로 전신 건강 과일입니다.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습니다. 단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거나 식초물에 5분 담근 후 헹궈주세요. 큰 사과 한 개를 한 번에 다 먹는 건 과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반 개 한 개 정도 두세 번 나눠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사과만 드셔도 좋지만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고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건강하게 먹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믹서기를 활용해서 사과, 당근, 시금치를 함께 갈아 마시면 비타민, 미네랄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사과가 그냥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을 지켜주는 보약 같은 음식이라는 거 아시겠죠? 다만 많이보다 꾸준히 적당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껍질째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어르신들, 혹시 이 과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자몽입니다. 새콤하면서도 쌉싸래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사실 자몽은 시니어분들께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오늘은 자몽이 어떤 점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떻게 드셔야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 하나가 혈압과 심장에 도움이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자몽에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 조절에 유리하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던 68세 김미경 어르신은 아침마다 자몽 반 개를 드셨는데
2개월 뒤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배가 나오고 살이 찌신 분들에게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자몽은 칼로리가 낮고 나린진 성분이 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줍니다. 70세 이정철 환자분은 저녁 대신 자몽 반개와 샐러드를 함께 드셨는데 3개월 만에 3kg 감량에 성공하면서 무릎 관절 통증도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건 면역력 강화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의 보고예요. 하루 자몽 반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감기 예방은 물론 상처 회복과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에도 자몽은 효과가 좋은데요. 자몽은 당분이 낮고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시니어분들께도 부담이 적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66세 박오산 환자분은 점심 전 자몽 반개를 꾸준히 드셨더니 식후 혈당이 더 완만하게 유지되는 걸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효과입니다. 자몽에는 라이코펜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노화를 막아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자몽은 하루 반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침 공복에 자몽 반개를 드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자몽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으로 반개 잘라 먹기. 자몽 주스로 갈아 마시기. 단, 설탕은 안 돼요. 샐러드에 자몽 넣어서 닭가슴살, 채소와 함께 드시면 아침 식사 또는 저녁 식사로도 좋아요. 치아 때문에 씹기 어려우신 분들은 껍질을 벗겨 껍질째 갈아 스무디로 드셔도 영양소 흡수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몽은 일부 혈압약, 고지혈증약, 심혈관계 약과 상호작용이 있어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약과 드실 때는 간격을 두고 드시고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즉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걱정되시면 다니시는 병원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고 드세요.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 혹시 키위 자주 드시나요? 겉은 까끌까끌하고 작아서 별로일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비타민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키위가 왜 노년기에 꼭 필요한 과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감기에 잘 걸리시는 어르신 계시나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키위 하나에는 레몬보다 2배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방패 역할을 해서 감기뿐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에 맞서는 힘을 길러줍니다. 제가 아는 70대 환자분 한상철 분은 겨울만 되면 잔병 치레가 많았는데 아침마다 키위 하나씩 드시고 나서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소화도 잘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할 때 많으시죠?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고기나 밥을 먹고도 소화를 잘 돕습니다. 어르신 모임에서 삼겹살 드신 후 키위를 같이 나눠 드셨는데 속이 훨씬 편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치아가 약해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 혈관은 수도관과 같아요. 기름때가 끼면 막히죠. 키위 속 풍부한 칼륨과 항산화 성분이 나트륨을 씻어내고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노르웨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2개 키위를 8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 수치가 확실히 안정됐다고 합니다. 시니어분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많죠? 키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아침에 키위 하나만 드셔도 속이 한결 편안해져요. 키위 제대로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루 권장량이 있는데요. 어르신들께 권장드리는 양은 하루 1개에서 2개예요. 특히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변비 해소, 소화 촉진에 좋고요. 운동 후에는 비타민C와 전해질 보충이 돼서 몸의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고기 식사 후에 드시면 단백질 소화에 도움이 돼서 더부룩함을 없애줍니다. 어르신들, 키위 껍질 드셔보셨나요? 껍질에도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물에 잘 씻어서 털을 닦아내면 껍질째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치아가 약하시거나 소화가 힘드신 분들은 껍질은 제거하세요.
간편하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키위 요거트 샐러드 해 드셔보세요. 잘 익은 키위와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랑 섞어서 드시면 아침 대용으로 완벽! 장 건강과 단백질 보충으로 너무 좋아요. 키위 스무디도 간편하고 건강 챙기기 좋은데요. 키위랑 바나나 반개와 우유 혹은 두유랑 갈아서 드시면 혈압 안정과 소화 촉진 포만감이 있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키위 고르는 법과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고르는 법은 만졌을 때 살짝 말랑하면 잘 익은 것이 좋고요. 보관할 때는 딱딱한 건 상온에서 2에서 3일 놔뒀다가 먹기 직전에 냉장 보관해서 시원하게 드시면 좋고요. 딱딱한 키위는 바나나와 같이 두면 빨리 익습니다. 어르신들, 작은 키위 하나가 면역력, 소화, 혈관 건강,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내일 아침 커피 대신 키위 하나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어르신들, 오늘 알려드린 과일 정보를 절대 잊지 마시고 체질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린 과일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 풍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니 꼭 드셔야 합니다. 사과는 식이섬유 풍부와 혈당 안정화에 꼭 필요한 과일이니 잊지 마시고 드셔야 합니다. 자몽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 풍부해서 청춘을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키위는 소화에 좋고 면역력 강화에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생존의 공식입니다. 노후 식생활 하루 세끼 매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보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10년 더 살 것인가, 10년 일찍 떠날 것인가? 바로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공개한 과일의 비밀.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뇌를 깨우고 100세 신화를 현실로 만드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식탁 위에 선택 하나하나가 혈관 공격, 치매 발병 대충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작은 실천부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일은 가볍게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세요. 과일은 천연 치료제이면서 천연독이 될 수 있으니 성분에 따라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플 때가 제일 외롭죠. 구독하시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건강정보 보내드려요. 건강한 정보를 함께 작은 것부터 실천해봐요.